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정현주 라디오 작가의 그래도 사랑.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명한다. 대체 사랑이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자는 오늘 그 답을 찾았다. 본래 욕심이 적은 여자였다.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일에 빠져도 보았고, 이제는 좀 한자리에 머물며 쉬자 할 만큼 충분히 여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생일 즈음에는 한 달 내내 축하 파티가 이어졌고, 우는 날도 있었으나 웃는 날이 훨씬 많았다. 무엇보다도 가족은 늘 여자의 편이었으니 이걸로 충분하다 하고 여자는 자주 말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잠이 드는 일이었으나 그것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랑은 자꾸 여자를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반복되는 이별 속에서 여자는 마음을 접었다. 다 허락되었으나 사랑만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니 한결 편안해지기도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랑했지만 그 역시 자주 떠났다. 바쁜 남자였다. 다른 것이 있다면 떠났으나 반드시 돌아왔다는 점이다.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은 불안하지 않았다. 보고픔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믿고 있으면 남자가 돌아와 여자의 길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다. 오늘 퇴근길, 여자는 먼 나라에 가 있는 남자가 그리워 가만히 마음을 남자에게로 향해 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라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웃었다. 돌아와 여자는 일기에 적었다. 이제 나에게 사랑이란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느끼면 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렇게 적었다. 알 것 같다. 사랑이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해진다. 무탄트 메시지는 미국의 예방의학자인 말로 모건이 호주의 원주민 참사랑 부족을 만나 겪은 바를 적은 책입니다. 참사랑 부족은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신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참사랑 부족은 문명인들을 무탄트, 즉 돌연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에서 태어났으면서 신과 자연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가공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돌연변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자연의 힘으로 태어났으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니 자신의 근원을 부정한다고 비난했어요. 참사랑 부족에게는 믿기 힘든 놀라운 능력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텔레파시였습니다. 그날 말로 모건이 부족들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부족인이 말했습니다. 저만치에서 동료들이 캥거루를 잡았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꼬리만 가지고 온다 하네요. 한참 뒤 마을 근처에서 말로 모건은 정말로 캥거루 꼬리를 들고 오는 또 다른 부족인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 무탄트. 말로 모건에게 참사랑 부족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맙니다. 우리는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텔레파시를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만 문명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개발하는 대신 우편과 전화를 개발했죠.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없게 되었을 뿐 당신도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처럼 멀리 떨어진 소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끌어안고 입맞추고 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경험을 나누면서 견고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옆에 두고 자주 보고 안을 수 있어야만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을 때면 쉽게 불안해지고 마니까요. 사랑은 피부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성숙한 사랑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옆에 있지 않아도 옆에 있는 듯한 존재감, 든든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해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드는 것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감동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함께 진동하는 참사랑 부족이라면 굳이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느끼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건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인데 너무 많은 생각,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축하할 일이에요. 조용히 마음을 보내고 공명하고 응답하며 오래도록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따스하길. 솔직함,
즐거운 사랑을 위한 준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다가 남자는 한 여자의 마음을 만났다. 책갈피에 끼워진 봉투 하나.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단정한 글씨에서 향기가 났다. 평소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향기에 끌려 남자는 그 여자가 쓴 편지를 읽었다. 편지 속의 여자는 이별을 앞둔 듯 했다. 이별하는 상대에게 하고픈 말을 편지로 적은 뒤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 속에 끼워두고는 까맣게 잊은 채 반납을 했던 모양이다. 읽어보니 여자는 좀 재미난 사람이었다. 이별을 앞둔 경우라면 보통 더 잘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었을 텐데 여자는 달랐다. 네가 참 밉다고 적었다. 영원을 약속해 놓고 쉽게 변했음에 대하여 비난했고 너 때문에 나는 오래 불행할 것이라 했다. 불행한 만큼 너를 미워할 것이고 미움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두고 너를 괴롭게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남자는 편지를 쓴 여자가 궁금해졌다. 자신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 느꼈다. 남자는 대개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자기 속내는 덮어두고 남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잊기도 했는데 여자는 달랐다. 솔직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마음을 단호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았다. 남자는 봉투를 하나 사서 그녀의 편지를 안에 넣었다. 쪽지도 곁들였다.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었다. 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봉투에 적은 뒤 우표를 붙여 보냈다. 답이 올까는 알 수 없었지만 웃음이 났다. 마음을 따라 몸을 움직인 것 아주 오랜만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 좋았다.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을 이 영화는 상반된 성격의 남녀가 만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잭 니컬슨이 대단한 바람둥이 해리 샘본 역을 맡았고 단아한 매력의 다이앤 키튼이 유명한 희곡 작가 에리카 역할을 맡았었죠. 해리는 60대이지만 20대의 아름다운 여자들만 사귀고 있어요. 영원히 철들지 않을 계획인지 수시로 상대를 바꿔가며 쾌락을 즐겨 왔습니다. 반면
에리카는 결벽증이 있는 여자예요. 자의식이 강하고 감정에 대하여 대단히 방어적이죠. 한여름에도 챙겨 입는 하얀색 터틀넥이 에리카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절대로 벗지 않을 것 같던 그 옷을 에리카가 스스로 찢어 버리는 날이 오고 말아요. 해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무시하려고 했지만 둘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용기를 내서 자신을 열어 보였지만 해리는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진지한 관계가 주는 무게감이 싫어서 도망쳤어요. 에리카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전의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보호벽이 무너졌는데 이별이 찾아왔으니 감정의 폭풍을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리는 늘 그랬듯 부지런히 다른 여자를 찾았습니다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야 자신이 앓고 있는 것이 상실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해리는 사랑에 대하여 노력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음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난 다음이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날것의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것이죠. 겁이 많고 조심스럽기만 하던 에리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해리는 자신이야말로 겁쟁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깊이 들어가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사랑의 주변만 맴돌며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거죠. 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곁에서 보기 안타깝다고 사람이 밖에서 알을 깨주면 그 새는 날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몸부림치는 동안 날개의 근육이 단련되어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해요. 두려움의 벽 너머에 놀라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시간이 흘러 낡아지는 것과 깊어지는 것. 여자는 오늘 새 구두를 신고 꽤나 걸었다. 발이 아팠으나 해야 할 일이 밀려 걷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구두가 점점 조여와 눈물이 날 지경이 되었을 때야 일이 끝났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는 뒷자리에 몸을 묻은 채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도 도시는 분주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쓸쓸한 기분이 되었다. 택시 안에는 아주 오래전 유행했으나 이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옛 노래 하나가 흐르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슬픈 생각이 찾아왔다.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언젠가 나 또한 저 노래처럼 되겠지. 어느새 세상에서 밀려나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누군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여자는 전화기를 꺼내 오래된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 구두를 신었더니 발이 많이 아파. 그리고 잠시 후 택시에서 내렸을 때 여자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들고 집 앞에 서서 기다리는 남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걸었고, 그래서 남자의 트렁크에는 여자의 오래된 운동화가 있었다. 익숙한 신을 신고 나니 깊게 숨이 쉬어졌다. 살 것 같다며 웃는 여자에게 남자는 오늘 참 예쁘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건 그 사람 방식의 위로였다. 여자는 웃으며 남자의 팔짱을 끼었고 마주 닿은 팔 사이로 유난히 따뜻한 평화가 흘렀다. 여자는 생각했다. 시간과 함께 낡아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깊어지면 된다. 하루하루 깊어지고 편안해지며 이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게 된 남자가 옆에 있어 여자는 고마웠다. 아픔을 잊었다. 두 가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요. 먼저 우리도 사랑일까? 여자 주인공 마고는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남편의 보호 속에 있었는데 혼자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 한 남자를 만납니다. 숨겨둔 마음을 꿰뚫어보는 섹시한 남자. 알고 보니 이웃에 살고 있었죠. 정해진 틀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던 마고였는데 이웃집 남자는 마고를 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금지된 장난이 주는 짜릿함에 매혹된 것인지 정말 사랑인지 판단도 하기 전에 마고는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일상의 여기저기로 전염되어 갔죠. 얌전하던 그녀가 수영장 샤워실에서 친구들과 요란하게 웃고 떠들며 부부 생활과 새로 만난 설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건너편에서 샤워를 하던 할머니들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도 언젠가는 낡은 것이 되지. 당연히 그리 될 것을 알면서도 마고는 거침없이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새로운 남자를 향해 갔어요. 남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남자에게 속한 것도 아닌
미묘한 줄타기를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자택일의 순간 마고는 남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한 거죠. 떠나겠다는 아내에게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샤워를 좀 해주지 않겠어? 느닷없는 주문이었지만 마지막 부탁이 될지도 몰랐으므로 여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수도가 고장이 나서 샤워를 하다 보면 느닷없이 차가운 물이 쏟아지던 집이었는데 그날도 역시 그랬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마고의 표정이었죠.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얼굴로 샤워 커튼을 열어 젖혔는데 거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물그릇을 들고서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얼굴로. 그동안 당신이었냐고 마고는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사랑스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 매일 나였어. 언젠가 우리가 같이 늙은 다음에 사실은 내가 매일 당신을 놀려주려고 장난을 친 거라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함께 늙는 날 같은 건 그들에게 없을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추억을 소중히 하는 남자와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여자, 둘은 아프게 이별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참 아름답게 기억하는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아무르. 곱게 나이든 노부부가 식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이거나 오래된 추억이거나 남편은 참 부지런히 이야기했고 여자는 곰곰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내가 오늘 당신이 참 예쁘다고 말했던가? 아주 오래 함께 살았으니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얼굴일 텐데도 남편은 꼼꼼히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 들었으나 아내의 표정은 소녀 같았고 남편의 눈빛은 다정하고 그윽하여 제겐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무르에는 또 하나 오래 남는 장면이 있었으니 아내가 뇌졸중에 걸려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문질러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캠핑을 갔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 매일 밤 엽서를 썼다거나 하는 사소하지만 다정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다한 말들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의 인자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내는 고통을 좀 잊는 것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일까의 주인공처럼 살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어느새 아무르의 주인공처럼
늙기를 바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언젠가는 낡은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낡은 것이 갖는 아름다움도 알게 되었어요. 마냥 새로운 것만 따라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온 것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미덕이죠. 그 중 하나가 편안함이고요. 저의 소파는 오래되어 가운데가 푹 꺼졌지만 제 몸에 꼭 맞아서 거기 누워 책을 읽노라면 세상의 근심을 잊습니다. 아주 소박한 예일 뿐이지만요.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에 밀리면 어쩌나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일이고 시간이 가르쳐준 깊이와 경험, 능력은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이 되지 않고 깊은 사람이 되는 중이라고 믿으니까 한결 기운을 내서 일과 사랑 모두를 씩씩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어져요, 우리. 시간과 함께 낡아지지 말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억하기로 해요. 오래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그 힘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